안녕하세요. 혹시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혹은 나도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은 50대, 6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퇴직금을 굴려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보면 막연히 퇴직 후에는 뭐든 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난감해지는 경우가 무척 흔하죠. 오늘은 바로 은퇴 후 삶이라는 묵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57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3억 모았다라는 이 문장에 꽂히신 분들을 위해 왜 이분이 은퇴 후에도 꽤 탄탄한 재정적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밟았는지 자연스럽게 풀어보려 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다 마이너스 적게 모았다가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50세가 넘어가면 직장에서 내가 한참 일 잘할 때고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었나 싶어도 서서히 은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마음은 초조하고 주변 사람들은 슬슬 퇴직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난 뭘 하지? 라는 불안감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준비 없는 은퇴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도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한 세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불씨가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1. 퇴직 전부터 작은 연금 통장을 만들어둔 57세 대기업 부장 이야기. 가장 먼저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 제목의 주인공, 57세 대기업 부장 출신 김석현 가명 씨 사례입니다. 김석현 씨가 말하길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준비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50대 초반부터 마음이 불안했다고 해요. 연봉이 높다고 해서 퇴직 이후까지 계산해 놓은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저 역시 주변에서 곧 명퇴 바람 분다 소리 들으면서 겉으로는 태연해도 속으론 정말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김석현 씨는 50대에 접어들자마자 퇴직금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작은 금융 상품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연금, 적금 할 것 없이 여러 방면을 두드려 봤는데 가장 잘 맞았던 것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통장에 넣어두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금하면 국민연금 정도만 떠올리기 쉬운데 김석현 씨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연금을 조금씩 쌓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퇴직 이후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연금 통장을 만들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욕심 부리지 않고 가능한 안정적으로 굴리는 상품을 고른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고수익 투자도 시도해봤지만 대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 애초에 그쪽으로 정보를 많이 얻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내가 꾸준히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우선 찾았죠. 결국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에 생활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퇴직금과 기존 적금을 잘 굴려서 3억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핵심은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목돈 두 축을 세워뒀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이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컨설팅 쪽 프리랜서 일도 차근차근 할 수 있었습니다. 2. 적은 퇴직금으로도 이막 창업에 성공한 50대 은행원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52세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이정훈 가명 씨입니다. 사실 은행원은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보이지만 최근 몇 년 새 합병이 늘고 또 온라인 금융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명퇴를 권유받는 상황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정훈 씨 역시 50대 초반에 이제 좀 더 버텨볼까, BS 이쯤에서 새로운 길을 가볼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결국 마음이 기운 쪽은 어차피 퇴직은 시간 문제라면 빨리 내 꿈을 찾아보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큰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벌인 건 아니에요. 퇴직금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가정도 있고 당장 수입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니 위험 부담이 컸죠.
그래서 이정훈 씨가 선택한 건 오랜 기간 취미로만 해왔던 캘리그래피 소품 판매였습니다. 은행 다니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배우던 글씨 쓰기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했고 주변에서 예쁘다, 좀 더 만들어서 팔아봐라 하는 말을 계기로 작게 창업을 시도해본 거예요. 사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더 컸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결합한 분야를 선택한 덕에 초반부터 작은 수익이 발생했고 퇴직금 대부분은 창업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 절반 정도는 안정적 금융 상품에 투자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으로 얻은 수익은 다시 재투자하거나 추가로 다른 소품 라인을 개발하는 데 썼어요. 덕분에 23년쯤 지났을 때에는 꽤 자리가 잡히면서 내가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맛보지 못했을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정훈 씨가 강조한 포인트는 은퇴 후에 무조건 큰돈 굴리거나 거창한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에요. 그보다는 본인의 성향과 장점을 살려서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3. 집 한 채로 노후 불안 털어낸 60대 부부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인데요. 서울 근교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60대 부부 최민호 가명 씨와 박정희 가명 씨의 경험담이에요. 이 부부가 퇴직을 앞두고 제일 고민했던 건 적은 연금 집 한 채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자녀들 결혼 자금도 보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집을 팔아서 작은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을 투자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부부가 평생 살아온 집이기도 하고 주거 안정이 무너지는 건 은퇴자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니까요. 그러다 생각한 방법이 공유형 홈스테이였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유학 온 외국 학생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에게 방을 임대해주고 집 일부를 함께 쓰는 거죠. 워낙 깔끔하게 사용하던 집이라 집 구조만 조금 손봐서 방 2개를 게스트룸처럼 꾸미고 월세 개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남는 방이 있었고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평소엔 그냥 창고처럼 쓰거나 모아둔 짐이 많았는데 청소하고 인테리어 조금 손보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활력도 얻고 소소하게 수입도 생기니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었죠. 여기에 더해 최민호 씨는 퇴직 후에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소하게 강의료 같은 부수입을 얻고 박정희 씨는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간단한 반찬 가게를 여는 등 작은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며 생활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썼어요. 이 부부가 잘한 건 본인들이 지금 가진 자산을 파거나 크게 움직이는 대신 작은 변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점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예측 불가능한 대형 투자를 시도하는 건 위험도 크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도한 덕분에 오히려 은퇴 후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성공을 만드는 작은 비결.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퇴직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안정된 생활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의 성향, 생활 패턴, 자산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해 움직였다. 결국 중요한 건 퇴직하면 뭘 하지? 가 아니라 퇴직 이후 내 삶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대부분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품어요. 나중에 퇴직하면 뭐 하면서 살지?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지을까?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낼까? 그런데 이걸 그냥 생각해서 멈추면 결국 더 걱정이 커지고 막상 퇴직하고 나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 강점은 뭘까? 또 얼마나 모아두면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면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을 미리 조금씩 시도해보는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지식을 공유하거나 취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아졌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다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내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재정적 규모를 반드시 맞춰봐야 합니다. 즉, 이상만 앞설 게 아니라 내 집 규모, 내 자산, 내 연금 상태, 내 성격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예를 들어 굳이 몇억 원짜리 창업을 시도하는 것보다 작은 코너에서 시작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 키워가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죠. 결국 은퇴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갑자기 훅 찾아온다기보다는 내 50대, 60대가 가까워오면 이미 징후들이 슬슬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조금만 준비해도 전혀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나오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 은퇴 후에도 나름의 길을 잘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처럼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갈지는 각자의 선택이겠죠.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퇴직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조금씩 실행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용기가 은퇴 후 삶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자, 혹시 지금이라도 퇴직 후 삶에 대해 고민이 되신다면, 그리고 57세 대기업 부장처럼 나도 3억 모아보고 싶다 라는 바람이 생기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생활비와 지출 패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게 맞는 투자 혹은 창업 방식을 천천히 꾸준히 고민하고 실행해보세요.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의외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꿈꾸던 은퇴 후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